근데 이제 중복조합이 문제로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의 개수까지만 얘기를 하면 경우의 수는 다 끝나요. 자, 중복조합이 쓰이는 경우는 중복조합이 쓰이는 케이스는 아까도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무기명 투표. 자, 무기명 투표가 뭐냐면 이게 후보가 후보 A라는 사람하고 후보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5명이 투표를 할 거야. A한테 투표할지 B한테 투표할지 모르겠지. 근데 투표를 하는데 무기명 투표란 것은 얘가 A한테 투표하든 B한테 투표하든 간에 자기 이름을 적지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보 A를 뽑은 사람이 3명, 후보 B를 뽑은 사람이 2명인데 이거를 이 3명 2명이 이렇게 3명 2명이 되든 아니면 이렇게 3명 2명이 되든 한 가지로 본다는 얘기죠. 똑같은 걸로 본다는 얘기죠. 무기명 투표는. 맞죠?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얘 한 명당 선택을 2명이죠. 얘가 선택을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야. 그쵸? 얘도 둘 중에 하나를 할 거란 말이야. 얘도 둘 중에 하나를 해. 근데 만약에 기명투표인 경우는 그러니까 기명투표라는 건 뭐냐면 3명 2명이 찬성 얘 3명은 뽑고 얘 2명은 뽑는데 기명투표는 이렇게 3명 2명 뽑은 거하고 이렇게 3명 이렇게 2명 뽑은 거하고 서로 다른 걸로 보는 거죠. 기명투표는. 그치? 왜? 얘 A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준원이고 진원이고 여기가 수민이고 이렇게 3명이 A를 뽑고 그 다음에 왕기하고 우리 보근이하고 후보 B를 뽑았어. 이 3명 2명 이렇게 뽑는 거하고 준원이 진원이 왕기가 얘를 뽑고 수민이하고 보근이가 얘를 뽑는 거하고는 다른 걸로 본다는 거야. 이걸 기명투표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기명투표인 경우에는 얘가 선택 A를 뽑을 거냐 B를 뽑을 것이냐 이거잖아. 그럼 두 가지 그쵸?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게 뭐야? 중복순열이죠 그냥. 기명투표는 중복순열을 따라요. 그러니까 2의 5승이 정답이야. 맞죠? 선택을. 무기명투표는 어떻게? 2개 중에서 선택하는 거 아니야. 몇 명이? 5명이. 그죠? 2HO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둘이 더하면 7 빼기 6이니까 6 컨비네이션 5 이게 정답이죠? 그치? 그래서 얼마? 결과적으로는 6 컨비네이션 5니까 6 컨비네이션 1로 계산해도 되죠? 6가지라는 얘기예요. 3명, 2명. 2개 중에서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무경 투표는.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자, 생각을 해봐. 이런 경우도 있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 아이고, 이씨.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의 항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중복 조합을 이용한다는 거죠. 자, 항의 개수라고 한다면, 자, 생각을 해볼게. 세제곱이야. 그럼 A 세제곱이 있겠지. 항 중에. B 세제곱도 있겠죠. C 세제곱도 있을 것이고, 또 항 중에는 뭐 개수가 어찌됐든 모르지만 A 제곱 B 이런 것도 있을 거고, A, B, C도 있을 것이고, A, C 제곱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항 중에서는. 그럼 이거를 다 계산을 해야 되냐? 만약에 3승은 직접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만약에 10승이다. 항의 개수를 구하라. 거의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것들의 항의 개수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세제곱이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볼게.
자,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 A, B, C 중에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런 개수들은 선택 A, B, C 중에서 A를 3번 선택하면 A 세제곱 되는 거죠. 맞죠? B를 3번 선택하면 B 세제곱 되는 거지. C를 세제곱해. 그러면 얘가 A의 5승 이런 게 나올 수 있니? 개수? A의 5승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죠? A, B라는 개수가 나올 수 있을까? A, B라는 개수 나올 수 있을까? 안 나와요. 다 어차피 몇 차여야 돼? 3 차여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소리냐면 얘네들의 항의 개수라는 얘기는 총 나올 수 있는 것은 A 3승, B 3승, C 3승, A 제곱 B, A 제곱 C, 그 다음에 B 제곱 C, B C의 제곱 뭐 이런 것들이잖아.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세 개의 문자 중에서 3승이라는 것은 3번 선택할 수. 맞죠? 3번 선택하는 것들이 다 항의 개수란 말이야. 답 어떻게 구해? 중복이 허락되죠? 중복이 허락되고 고르는 거지? 3H3. 만약에 여기가 얼마였으면? 10승이었으면 A, B, C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야? 10개를 고르는 거죠? A의 10승 이런 거 A를 10번 고르는 거 아니야? 얘가 15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맞습니까? 이게 항의 개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항의 개수야. 그래서 자, 얘 좀 없애고 이 새끼 이거. 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또 중복수년이 나올 수 있냐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자, 어떤 A라는 수와 B라는 수와 C라는 수를 서로 더했더니 10이 되도록 하는 A, B의 수설상을 구하라. 그런데 A와 B와 C는 0,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다. 이런 조건이 나와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이다. 그러면 자 이런 거요. 뭐냐면 A, B, C가 10이래.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A라는 놈도 1이고 B라는 놈도 1이고 C라는 놈도 1이라고 그냥 쳐. 근데 A라는 놈, B라는 놈, C라는 놈이 다 한 개씩 있는데 총 이런 놈이 111로 생각을 하고요. 얘네들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10개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10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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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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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그러면 안 되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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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러면 무슨 소리냐면 얘네들이 다 1이라고 생각하라 했어. B도 1이라고 생각하고 C도 1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얼마 된 거야? A가 5개니까 5 된 거죠. B 몇 개? 3개니까 3 된 거죠. C 몇 개요? 2개. 이러면 10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총 무슨 얘기야? A, B, C 세 종류가 있는데 내가 고르는 거죠. 10개 고르면 되죠. A 5개 골랐고 B 3개 고르고 C 2개 골랐어. 아니면 A를 하나 둘 A를 10개 골랐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0, 0,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순서상이? 그렇구나.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중복잡은 어떻게 되는 거죠? 3개 중에서 10개 고르면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지? 맞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 12 컨비네이션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계산할 수 있어? 12 컨비네이션 2라고 계산해도 되지? 조합은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맞아. 수준이 좀 보고 왔니? 올려놨는데? 그래. 야, 좀 봐야지. 어? 조합도 안 배우고 중복조합을 배우겠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 됐죠? 올려놨어. 그거.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0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0, 0, 10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음이 아닌 정수니까.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양의 정수일 때 A, B, C가 양의 정수다.
양의 정수라는 얘기는 얘가 0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무조건 1 이상은 돼야 되는 거지. 하나는 무조건 선택돼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되냐? 얘도 무조건 하나 선택해, 하나 이상 선택돼야 되고, 얘도 하나 이상 선택돼야 되고, 얘도 하나 이상 선택돼야 되지.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이 하나씩 일단 선택됐다고 쳐버려. 전부 다. 그러면 합이 얼마면 돼? 이러면 되죠. 하나씩 선택됐다고 쳐버리면. 그죠? 그리고 원래는 10이었는데 ABC가 양의 정수다 그러면 7로 바꾸고 ABC가 0 이상의 정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맞죠? 하나씩 선택해버리고 아까 10이었는데 양의 정수다 그러면은 7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3H7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무슨 소리냐면, 자,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이 ABC가 만약에 사과가 있어. 그리고 배가 있어. 무슨 많어? 하여튼. 그 다음에 귤이 있어. 어이씨, 귤 먹고 싶다. 귤. 이렇게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을 합쳐서 어찌됐든 10개를 사는 방법은 이랬어요. 그럼 아까 그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귤만 10개 살 수도 있는 거고, 배만 10개 살 수도 있는 거고, 사과만 10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류가 3개의 종류 중에서 내가 10개를 선택하는 방법.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을 허락한다는 말은 귤만 10개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이거야. 안 살 수도 있는 거고, 하나도. 그러니까 배 하나도 안 살 수도 있고, 사과 하나도 안 살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했어. 3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사야 된대. 적어도 하나는 사서 10개를 사는 방법. 그게 아까 이 얘기잖아. 그러면 양의 정수인 경우. 그치? 그럼 적어도 하나는 사야 돼? 그러면 3개 중에서 하나씩 샀다고 쳐. 그냥 하나씩 일단 몇 개만 사면 돼. 7개만 고르면 되죠. 하나씩은 무조건 사고. 맞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돼 있어. 사과를 적어도 3개 이상 사야 된다. 다른 건 모르겠어. 다른 건 사도 좋고 안 사도 좋고. 근데 사과만 3개 이상 사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얘 3개 사놓고 보면 되지. 그래서 10개를 사는 방법 그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서 사과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3개는 먹어 걔가. 그래서 사과는 꼭 사갖고 와. 3개만. 다른 거는 알아서 갖고 오고. 그래서 총 10개를 사갖고 와야 된대. 그럼 3개 먼저 사놔. 그럼 3개는 선택권이 더 이상 없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야 되니까. 그럼 10개 중에서 3개를 이미 샀으니까 몇 개만 고르면 됩니까? 7개만 고르면 되죠. 나머지 3개 중에서 7개 고르면 되는 거지. 3H7 이거죠? 됐지? 이럴 때 중복조합들을 쓴다는 얘기야. 자, 이제 마무리. 어떤 마무리 할 거냐면,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쌤이 여태 동안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대진표 짜기부터 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문제들을 이제 슬슬 풀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함수의 개수를 봅시다. 이거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할게요. 개념은 이제 마무리할게요. 경우의 수에 대한 함수의 개수. 문제만 쭉쭉 풀어나갈 거야. 자, 첫 번째. 자, x가 1, 2, 3이 있어요. y가 1, 2, 3, 4가 있대. 여기서 여기로의 함수의 개수. 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갖고 있죠? 한 놈이 다른 한 놈을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그치? 그리고 어떤 건 안 되죠? 대응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팅을 나왔어. 그래서 수민이하고, 그 다음에 진원이하고, 그 다음에 준원이하고, 여기 있는 왕기하고 이렇게 4명이 미팅을 나왔어. 근데 여기에 박지선. 누군지 알지, 박지선? 오남이. 어? 누가 할까 또? 어? 누가 할까? 김민경? 김민경 맞냐, 이게? 너네 TV 안 보나? 돼,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뚱뚱한 애 있잖아, 뚱뚱한 애. 강민경이야, 김민경이야. 하여튼 이렇게 세 명이 나왔어. 그래서 수민이가 딱 오자마자 보는 순간 갔어. 그럼 미팅 성립 안 되는 거지? 미팅 성립 안 되잖아. 오자마자 갔어. 막 진원이도 막 와 하면서 막 갔어. 미팅 성립 안 된단 말이야. 이러면 함수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 누구도 하여튼 뽑긴 뽑아야죠. 어? 그래서 수민이가 막 억지로 그래도 오남이. 진원이도 나도 오남이가 좋아. 준원이가 난 박지선, 왕기가 난 민경 이렇게 뽑아야죠. 뽑아야 돼. 한 명이라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니네들이 좋아하는 연애 한 명씩 해봐. 여자 연애 누구 있니? 아이유 가서 아이유. 또 수지? 또 요즘 뭐 문채원이 뜨나? 뭐 문채원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문채원. 또 아무나 면 진원아 너 누구? 해리? 이렇게 있다고 쳐. 수민이가 딱 왔는데 자 누구 고를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그러면 진원이가 가만히 있겠어? 니 혼자 다 해봐라 하면서 막 쌈 나겠죠. 어? 그건 얘 함수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둘 이상 고르면 안 돼. 한 명만 골라야 돼. 한 명만. 그쵸? 이게 함수야 이게 함수. 그러면 자 함수의 개수는 그랬어요. 그러면 선택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항상 우리 경우에서는 선택권을 놓고 자 1이라는 애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죠? 4가지. 2는 얘가 이렇게 선택하면 얘 선택하면 돼 안 돼? 되죠? 이렇게 해도 되잖아 함수는. 얘도 함수잖아. 4가지. 3은 4가지. 4명 중에 아무나 선택하면 되잖아. 무슨 순열이죠?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것은 중복순열이야. 전 시간에 배웠던. 즉 뭐의 무엇은? 이거 공역이라고 하죠? 공역의 정의역승 하면 돼요. 4의 3승. 즉 일반적인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다? 중복순열이다. 중복순열. 어떻게 구한다고? 공역이 여기 y의 영역이죠? 정의역승. 여기가 a개고 정의역이 a개고 공역이 b개라면 b의 a승계. 즉 이걸 기호로 쓰자면 b 파이 a죠 사실. 그치? 중국순열 파이 이렇게 쓴다고 했으니까 파이 모양으로. 됐나요? 함수의 개수. 두 번째. 첫 번째 함수의 개수야. 두 번째는 1대1 함수라는 게 있죠. 1대1 함수. 1대1 함수라는 것은 어떤 제약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x1하고 x2가 서로 다르다면 fx1하고 fx2도 다르다. 이런 조건이 있죠. 뭔 소리? 얘가 1, 2, 3이고 얘가 1, 2, 3, 4인데 얘가 1로 가는데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1이 얘를 선택을 하면 얘는 얘를 선택할 수 없다. 1대1 함수죠? 다른 애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얘도 얘네들이 얘를 선택했으면 선택할 수 없다. 같은 애를. 이게 1대1 함수야. 그러면 얘는 뭘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가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3가지 되죠?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가지. 이거 뭐지 이거? 순열이지? 4 퍼미테이션 3 맞습니까? 그죠? 1대1 함수는 퍼미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얘가 B개고 얘가 A개였으면 B 퍼미테이션 A가 되겠죠. 정의역의 개수가 A개고 공역의 개수가 B개라면
이거죠? 1대1 함수. 세 번째.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었어요. 1대1 대응 뭐 잘 나오진 않지만 하여튼 1대1 대응은 정의역이 1, 2, 3이면 A, B, C처럼 이렇게 개수가 같아야죠. 정의역과 공역과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 똑같이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치역이 뭡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가 치역이 되는 거죠? 선택된 놈. 이게 같아야 되니까 이 세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 놈이 선택을 할 건데 같은 놈한테는 선택 못 할 거고. 그죠? 그래서 x1과 x2가 서로 다르며 fx1, fx2가 서로 다를 것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같은 것을 1대1 대응이라고 하죠.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3개, 2개, 하나.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개면 여기도 A개죠. 얼마? B 팩토리얼. 이거죠. 그러니까 1대1 함수든 1대1 대응이든 다 수열이죠. 맞지? 수열이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 이런 것은 시험 문제에 뭐 거의 나올 일도 많지도 않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줍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이런 조건이 붙었어요. x1하고 x2 중에서 x2가 더 크다면 fx1도 이거 2면 fx1하고 fx2 함수값이죠? 또 더 커야 된다. 이것을 만족하는. 또는 이렇게 돼도 돼. x1보다 x2가 더 크다면 fx1하고 fx2 중에서 얘가 더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 소리냐? 1, 2, 3 이렇게 있고 1, 2, 3, 4, 5 이렇게 있대요. 이게 선택을 하는데 얘가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요 이렇게. 그럼 1보다는 2가 더 크고 2보다는 3이 더 큰 건 맞지? 그럼 얘가 얘를 이렇게 선택하면 얘네들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더 큰 놈이어야 된다잖아 함수가. 그러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놈밖에 선택 못했다는 얘기야. 이런 놈이나 이런 놈이나. 그리고 얘가 얘를 선택했다면 얘는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놈. 이러한 조건. 또는 아래 조건이라면 뭐 아래 것도 마찬가지인데 1이 만약에 4를 선택하면 2는 5를 선택 못한다는 얘기죠. 왜? 더 큰 놈을 선택하면 얘가 더 작아야 된다. 함수값은. 그럼 얘가 얘를 선택하면 얘는 그거보다 작은 놈을 무조건 선택해야 되고 얘는 얘보다 더 작은 놈을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지. 2번 같은 경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는 놈에 대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얼마? 5! 컨비네이션 3이에요. 끝이에요. 조합을 이용한다. 이런 순서가 정해진 놈은 조합을 이용한다. 순서가 정해진 놈은 조합을 이용한다. 자, 왜 5 컨비네이션 3이 됐을까?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1이 2하고 3이 있는데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해볼게. 그냥 두 개만. 이렇게.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할게. 그러면 지금 1, 2가 있는데 1, 2가 있어요. 1, 2가 있는데 1, 2, 3, 4, 5가 있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위에 걸 만족해야 된대. 만족해야 된대. 그러면 뻔히 얘네들이 얘를 선택하는 총 가지수는 함수가 되는 선택하는 총 가지수는 5, 그죠? 같은 거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선택되면 2가 아닌 1, 뭐 이렇게 3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만 선택 안 되는 는이 없으니까 그죠?
이만큼의 가짓수가 있는 거죠. 얘가 얘를 선택했다면 얘는 이렇게 선택하거나, 얘가 얘를 선택했다면 뭐 얘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는 5가지. 얘가 선택이 됐어?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4가지. 그렇죠? 그치? 이거지? 그런데 자, 쌤이 한번 보여줄게. 1이 예를 들어서 3을 선택했다 쳐. 3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이 선택한 3보다 작은 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3을 선택한 것보다 큰 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작은 걸 선택하는 경우와 큰 걸 선택하는 경우가 계속 언제든 존재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전체 경우의 수의 반절은 얘가 선택한 것보다 큰 놈일 거고 2가 선택한 게 반절은 작은 놈이겠죠. 저번에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다른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수민이하고 준원이하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민이가 준원이보다 먼저 들어왔을 경우, 그 다음에 준원이가 수민이보다 먼저 들어왔을 경우, 이걸 따진다고 한다면 어차피 전체 가짓수 중에 반절은 둘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고 치자면 반절은 수민이가 먼저 들어왔을 거고 반절은 준원이가 먼저 들어왔겠지.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 그냥 순열로 계산한 다음에 뭐 했습니까? 2로 나눠버렸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했을 때. 그거 똑같은 거예요. 반절은 이 모든 가짓수, 그러니까 1 봐봐. 얘가 1이 1을 선택했을 때 2가 2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이 1을 선택했을 때 2가 3을 선택했을 경우. 같은 것을 선택 못한다고 치고 1이 1을 선택했을 때 2가 4를 선택한 경우, 1이 1을 선택했을 때 2가 5를 선택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1이 2를 선택했을 때 2가 1을 선택한 경우, 그 다음에 2가 3을 선택한 경우, 2가 4를 선택한 경우, 그 다음에 2가 5를 선택한 경우,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1이 3을 선택했을 때 2가 1 선택한 경우, 2가 2 선택한 경우, 2가 4 선택한 경우, 2가 5 선택한 경우, 이런 식으로 있겠죠. 1이 4를 선택했을 때 2가 1, 2가 2, 2가 3, 2가 5 이렇게 생겼는데 봐봐. 1이 1을 선택했을 때 얘는 다 2가 1보다 큰 놈을 선택한 거고요. 이 중에서는 1이 2를 선택했을 때 얘보다 작은 거가 여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큰 거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작은 거 2개가 있고 나머지 큰 거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얘 4를 선택했으니까 얘가 더 작은 걸 선택한 경우 얘가 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이 5 선택했을 때 2가 1 선택한 경우, 2가 2 선택한 경우, 2가 3 선택한 경우, 2가 4 선택한 경우 이렇게 있을 건데 얘들은 다 작은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큰 거 선택한 게 반절이고 큰 거 선택한 거를 쌤이 다른 색깔로 그리자면 이게 더 큰 걸 선택한 경우죠.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다 작은 걸 선택하는 경우죠. 그럼 둘이 정확하게 반절로 갈려지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총 가짓수가 5 곱하기 4인데 그걸 뭘로 나눠야 돼? 2로. 이게 뭐야? 5 콤비네이션이었죠? 이게 조합이었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1, 2, 3이라면 얘네들이 순서대로 나눠질 내용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을 이용하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지면 조합을 이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지금 보면은 공역의 정역 승 아니면 공역의 정역 퍼뮤테이션, 공역의 정역 컴비네이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5번째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x1하고 x2가 크면 fx1, fx2가 있는데 크거나 같대.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뭐겠니? 뻔히 뭐 쓸 것 같아? 같은 걸 선택해도 된대. 중복조합이요, 중복조합. 그래 놓고는 1, 2, 3, 1, 2, 3, 4, 5 이거의 함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 나왔어. 그러면 중복조합이라고. 얼마? 5H3 이렇게. 알겠어요? 5H3이다.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5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5개 중에 하나인데 얘도 선택할 수 있는 게 5개죠? 얘도 선택하는 게 5개죠? 근데 이걸 만족해야 돼. 5H3. 알겠죠? 이렇게 본다. 됐니? 자, 마지막 6번. 이거는 마지막 함수 개수에서 이제 6번째 마지막이야. 안 적어도 되겠어? 함수 개수 총 정리해 주는 거. 6번째. 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인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인데, 공역과 치역이 같게 되도록 만드는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봐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데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1대1 대응은 아니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가 얘 선택하면 얘가 얘를 선택 못하는데 그럼 함수가 될 수가 없죠. 그치? 여기가 더 많어. 공역과 치역이 같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가 알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가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이렇게 되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공역과 치역이 같니? 공역은 지금 뭐야? 1, 2, 3이야. 치역은 1, 2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얘기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몰렸다면 뭐 이런 식이어야 공역도 1, 2, 3, 치역도 선택된 애들도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이렇게 되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니네들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자, 이런 문제는 전 시간에 얘기한 분할, 분배를 이용한다. 분할 분배를 이용한다. 뭔 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 5개를 3개 조로 분할을 하세요. 5개를 3개 조로 분할해. 오케이? 5개를 3개 조로 분할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그냥 1번 방, 2번 방, 3번 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분배해버리면 되죠. y로 분배해버리면 되죠. 자, 뭔 소리냐면, 자, 3개조로 분할했어. 이렇게 분할했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분할했다 쳐. 얘를 이런 식으로 분배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치?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공역과 치역이 다 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다 2를 선택한 거고 얘네 둘은 1을 선택한 거고 5는 3을 선택한 거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5개를 3개조로 분할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2개, 2개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3개 하나하나로 만들 수 있죠.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죠? 3개조로 분할하는 방법. 자, 2개, 2개 하나 어떻게 했죠?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고 그 다음 3명 남았지? 3개 중에서 2개 선택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하나.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로 나눠야 되고 2팩토리얼로 나눠야 되고 이게 분할한 거죠. 맞지? 그것을 1, 2, 3번 방에다가 배치해야 돼. 3팩토리 이렇게. 플러스 3개 하나하나 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5명 중에서 3명을 뽑고 그 다음에 2명 남았는데 1명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명. 같은 게 2개 있으면 2로 나눠야 된다고 했고요. 분할해서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3개에 나눠야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함수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된다. 알겠어요? 분할 분배로 함수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다. 알겠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수의 개수까지 모두 해가지고 뭘?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지금까지 다 경우의 수 얘기한 거야. 순열 조합 다 해가지고 경우의 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뭐 몇 가지 더 나온다면 문제 풀다가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합니다. 쉬어도 되지? 자, 경우의 수. 합의 법칙과 구배 법칙의 차이점.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거기다가 올려놨으니까,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그치? 자기가 잘 저거 모르는 사람은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합의 법칙. 빠르게 갈게요. 자, 1에서 100까지 자연수가 한 개씩 쓰여있는 100장의 카드 중에서 뽑을 때 다음 경우 수는 2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그럼 2의 배수 총 몇 개야? 50개. 5의 배수는 20개. 더하는데 2와 5가 공통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10 같은 거. 그죠? 그럼 여기서도 생각됐고 여기서도 생각됐으니까 빼야죠. 10의 배수, 얼마? 10의 배수? 이렇게 빼야죠.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합집합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2의 배수의 집합, 5의 배수의 집합, 합집합을 구하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뺐죠? 이제 어떡하지? 12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그럼 12의 배수 몇 개는? 12의 배수 100까지. 12로 나눠보면 한 8 정도 되려나? 13의 배수는 7개 정도 되려나? 둘이 더한 다음에 뭐 해야 돼? 둘의 공배수. 12와 13의 공배수 얼마니까? 있어 없어? 둘이 곱해 서로 소니까 둘이 곱하면 100 넘어버리죠? 없죠? 따라서 15개. 100과 서로 소인 수가 나오는 경우. 100과 서로 수. 자, 100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00은 뭐 이러는 거 2 곱하기 2에 곱하기 5가 10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죠? 수인수분해 하면 100이. 그럼 결과적으로 2의 배수와 5의 배수로 이루어진 놈이잖아. 그치? 그러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아닌 걸 찾아내는 얘기잖아요. 서로 소라는 얘기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2 또는 5의 배수가 몇 개 있었죠? 60개 있었죠? 맞지? 60개 있었죠? 그럼 전체 100개 중에서 2 또는 5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이거 빼면 되는 거죠. 60개. 그치? 서로 소인 것은 그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거니까. 그래서 답은 40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자, 이런 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고배 법칙. 자, 여기가 x, y, z, p, q고 여기는 a, b, c, d니까 여기하고 여기 항의 개수가 계산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하고 항의 개수가 계산될 일은 없죠? 그죠? 문자가 다르니까. 그럼 여기가 2개 있고 여기 2개 있으니까 항의 개수 총 몇 개 나올까? 4개 나오겠지. 맞아요? 뻔히 항의 개수가 이거 아니야? AC, AD, BC, BD 이렇게 4개 나오는 거 아니야? 2개, 2개. 그치? 여기는 항의 개수 몇 개 나오겠어? 3개, 2개니까 6개. 그치? 그럼 얘네들이 계산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둘이 빼지거나 그렇지 않잖아. 항의 개수가 항이. 그러니까 총 몇 개야? 10개. 맞습니까? 여기 4개 나오고 여기 6개 나오고 총 전체는 10개의 항의 개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별거 아니죠. 다음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알았어. 소인수분해 하면 66에 36 6의 제곱 곱하기 10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10이 2 곱하기 5고 6이 2, 3이잖아. 이거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2의 몇 승? 3승 3의 제곱 곱하기 5. 이게 소인수분해한 거지?
자, 이 상태에서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지수에 플러스 1씩 해서 3 플러스 1, 2 플러스 1, 1 플러스 1. 이게 약수의 개수였죠? 얼마? 4, 3, 12, 12 곱하기 2니까 24. 24개다. 양의 악수의 총합을 구하라. 양의 악수의 총합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했죠?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1 더하기 5까지. 이거 더하고 곱하면 양의 약수의 총합입니다. 오케이? 양의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2의 3승이 있는데 이 중에서 2 하나는 무조건 선택하면 되는 거죠. 2 하나를 선택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얼마? 2를 무조건 선택을 했어. 나머지는 선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거고.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가 얼마야 돼? 3 플러스 1이 아니라 2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봐봐. 얘가 그 아까 이거하고 똑같아. 2라는 놈이 이렇게 3개 있고 3 2개 있고 5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선택권이 얘를 무조건 선택해야 돼. 얘는 2의 배수가 되려면. 그러면 자 봐봐. 나머지 2개 남았죠. 둘 중에서 얘는 선택을 해도 되고 2를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2개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3가지. 얘도 선택 하나 해도 되고 둘 다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가지. 얘 선택 안 해도 되고 하나 선택해도 되고 그러니까 2가지. 선택하는 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3, 3, 9, 9, 28. 18가지. 만약에 2의 배수가 아니라 4의 배수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2 곱하기 2 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잖아. 그러면 선택 안 해도 되고 얘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그러니까 2가지. 선택 안 해도 되고 하나 선택해도 되고 둘 다 선택해도 되니까 3가지. 선택 안 해도 되고 하나만 선택해도 되니까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4의 배수라고 했다면.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플러스 1을 한 거냐면 2를 선택 안 해도 되고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2개만 선택해도 되고 3개 선택해도 되고 그러니까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약수의 개수가. 그치?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얘와 얘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공약수. 우리가 둘의 공약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가 공약수의 개수죠? 그치? 그러니까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10, 36, 54. 또 6, 6, 36, 6, 54. 3, 316, 339. 최대 공약수가 얼마예요? 더 이상 없지? 6, 3, 18, 180이 최대 공약수예요. 이것의 약수의 개수가 구하면 돼. 얼마? 3, 6, 18, 3, 20, 20, 2, 5니까 결과적으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네. 이거의 약수의 개수 얼마? 똑같아. 이게 플러스 1 하는 이유가 공식이 플러스라는 이유가 여기에다 플러스 1을 하는 게 2를 선택 안 해도 되죠? 하나 선택해도 되죠? 2개 선택해도 되죠. 한 몇 가지? 3가지. 3을 하나 선택해도 되고 2개 선택해도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3가지. 그치? 5를 선택 안 해도 되고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2가지. 이게 약수의 개수잖아.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얼마? 9, 9, 28. 18개. 이렇게 구하는 거지. 됐니? 약수의 개수 총합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다음 필수예제 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지점 A, B, C, D를 연결하는 길이 있다. 값을 두 사람이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으로 갈 때 C나 D, C를 통과해도 되고 또는이니까 D를 통과해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단, 한 사람이 통과한 중간 지점을 다른 사람이 통과할 수는 없다. 값을 두 사람이 간다고 했어. 먼저 어떻게 갈 수 있죠? 값이 A에서 출발해서 C를 거쳐서 B로 갔다면 값이
A에서 출발해서 C를 거쳐서 B를 갔다면 을은 반드시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야죠. 맞죠? 그리고 을이 만약에 이렇게 갔다면 갑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둘이 서로 다른 경우잖아. 그렇죠? 그럼 먼저 갑이 이렇게 가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 세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 두 가지. 하나만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만으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어 없지? 이거 곱이죠? 3개, 2개니까 3이 6. 이렇게 가는 경우가 6가지야. 을이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 얼마? 2가지, 3가지니까 마찬가지로 곱해야죠? 6가지. 그러면 둘이 어떻게 해야 돼? 갑이 일어나고 을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이 가면 곱해야죠? 맞지? 갑이 이렇게 갔고 을도 이렇게 가야 돼. 얼마? 36가지. 근데 이게 답이야? 아니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을, 갑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을이 이렇게 가고 갑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거의 몇 배? 2배. 답은 72가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가고 을이 이렇게 가는 가지수가 36가지야.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을이 이렇게 가고 갑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전체 2배죠. 72가지. 다음. 자, A, B, C, D 4명이 수학시험을 보고 서로 답안지를 바꿔서 채점하기로 했다. 채점하시는 분. 이게 뭡니까? 이게 선생님이 얘기한 뭐예요, 이거? 이게 뭐야? 완전순열 아니야, 완전순열. 왜? 자기 거를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저번에 예전에 그랬잖아. 자기 거를 선택하지 않는 가지수. 그럼 선생님이 결과만 외워두라고 했지. 그때. 2명일 때는 1가지, 3명일 때는 2가지, 4명일 때는 9가지, 5명일 때는 44가지. 이렇게 결과만 외워둬라라고 했었죠? 4명이서 지수염지 아닌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니까 9가지 아니야. 결과만 외워둬라라고 얘기했었죠? 분명히. 그래서 9가지 아니에요. 원래는 수용도를 이렇게 그려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A가 B나 C나 D를 선택할 수 있죠. 지 거를 선택 못하니까. 그럼 B는 어떻게? A를 선택할 수 있거나 C, D.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본 거죠. 자, 이런 거야. 그 다음 이번에는 필수예제 6번 볼게요. 자, 500원, 1000원, 2000원짜리 세 종류의 우표를 합하여 10,000원이 되게 하렵니다. 사는 방법이라. 단 세 종류의 우표는 적어도 한 잔씩은 포함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적어도 하나는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2,000원짜리 개수를 A개, 1,000원짜리 개수를 B개. 이게 부정방정식이죠? 3개. 그러면 2,000A 플러스 1,000B 플러스 500C가 10,000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10,000원짜리로 사는 방법이니까. 그럼 얘네들 순서상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5 이렇게 가능합니까? A가 5 사버리면 10,000원 다 써버리면 나머지가 빵빵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한 장씩은 포함되야 되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5장 사면 안 돼. 2,000원짜리. 4장 사야 된다는 건 가능한 거죠. 4장 사면 얘 어떻게 사야 돼? 그럼 8,000원어치 산 거야. 그러면 얘가 2장 돼? 안 돼? 2장 사보면 얘가 빵 되니까 안 되죠? 그럼 얘 무조건 한 장 사야 되겠네?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안 사는 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럼 4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 그쵸? 그럼 4장 샀을 때 이건 얘기야. 자, 얘가 3장 사면 6,000원어치 샀어. 그럼 얘는 몇 천원어치 살 수 있어? 6,000원어치니까 4,000원어치 이렇게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얘가 빵 되니까.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3까지는 되고요. 3이 되죠? 3일 되죠? 30 얘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선생님 이거 다 부정방정식으로 노가다 형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개 샀을 때는 얘가 몇 개? 4,000원어치 샀으니까 얘 6장 사면 안 되지만 5장부터 되는 거지? 여기는 어차피 얘 되면 그냥 저절로 결정되니까 2, 4, 2, 3, 2, 2, 2, 1, 2, 0은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2일 때 이렇게 될 것이고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1일 때는 하나 샀어. 2,000원 썼어. 8은 안 되지. 7부터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1까지 되겠죠. 맞지? 그 다음에 마지막 빵은 안 되니까 총 이제 개수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몇 개야? 7개. 9개에다가 플러스 7이니까 16개. 그죠? 방법수는 16개다. 이렇게 됐지? 이렇게 노가다성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부정망명식은 노가다성 경우의 수다. 16개 나온 거죠? 자, 색칠하는 방법. 자, 여기에 4가지 영역이 있고요. 4가지 색깔로 칠하는데 인접한 곳에는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없다. 그렇죠? 다른 곳에는 같은 색깔을, 그러니까 여기가 빨간색 색칠했으면 여기도 빨간색 이렇게 색칠해도 되지만 여기다 빨간색인데 여기다 이렇게 빨간색은 못 색칠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러한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4가지 색깔을 칠하는데, 자, 그러면 먼저 자, 우리가 진짜 이거 색깔 걸로 해볼까? 여기다가 색칠할 수 있는, 여기다가 이런 색깔을 색칠할 수 있는 방법수 몇 가지야? 여기다 먼저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색깔 4가지니까 4가지죠? 맞지?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 색깔 색칠할 수 있어? 3가지. 맞습니까? 얘하고는 색깔이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그러면 C에는 무슨 색깔 색칠해야 되죠? 2가지죠? 맞지? 얘하고 다른 색깔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D는 같은 색깔 칠해도 되죠? 얘하고는. 근데 얘네 둘하고는 이웃해 있으니까 같은 색깔 칠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도 2가지죠. 맞지? 그러면 얘 색칠해야 결정되잖아. 다 뭐야? 곱이죠? 그래서 얼마? 6, 8, 6, 8, 48, 48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자, 필수 예제 8번. 자, 뭐라고 쌤이 얘기를 했었냐면 지불 방법수가 있었고 지불 금액수가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었어. 그러면 같을 때가 언제였냐면 환전이 불가능할 때. 그죠? 그럼 얘는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니까 환전 가능해, 불가능해? 환전이 가능하죠. 이렇게가 가능하죠. 50원짜리 2개가 100원짜리로. 환전이 가능한 경우야. 그 경우에는 얘하고 다 달랐죠. 그러면 지불 방법수는 어떻게 됐냐면 100원짜리 1개니까 100원짜리를 하나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2가지. 50원짜리는 2개 있으니까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2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3가지죠. 10원짜리 3개니까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하나 사용할 수도 있고 2개 사용할 수도 있고 3개 사용할 수도 있고. 총 몇 가지? 4가지. 얘네들을 모두 곱한 다음에 모두 사용 안 하는 경우 한 번은 빼야 된다라고 했죠. 영어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얼마? 64, 24 빼기니까 23가지. 이게 지불 방법수야. 지불 금액수는 어떻게 했냐? 환전시키라고 했죠? 그래야 돈이 겹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하나 내놔, 50원짜리 2개 내놔. 금액으로는 똑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돈이 겹치지 않게 하려면 50원짜리 몇 개로 생각해? 4개로. 그렇죠?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꾸면 2개인데 원래 2개 있었으니까. 그리고 10원짜리 3개로 생각을 해서 지불 방법수를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이러면 돈이 겹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얼마? 50원짜리는 총 사용할 수 있는 게 4개 있으니까 사용 안 하거나 하나 사용하거나 2개 사용하거나 3개 사용하거나 4개 사용하니까 5가지 곱하기 얘도 4가지 빼기 1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죠? 5, 4, 20 빼기 1이니까 19가지. 오케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다 얘기해 준 거야, 쌤이. 그쵸?
답은 23, 19. 맞죠? 겁나게 말 많은데.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얘기들은 다 풀었고요. 그 다음에 순열. 다 설명했어요. 다 설명했어. 자, 개념 체크 9번은 퍼미테이션과 팩토리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연습을 시켜본 거죠. 그치?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4 곱하기 3.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3번이야. 3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는 5, 4, 3, 2, 1. 얘는 3, 2, 1. 얘 얼마예요? 5, 5개 중에 5개 선택했다는 얘기야. 5 팩토리얼과 같은 거죠? 그렇죠? 5, 4, 3, 2. 끝이고요. 밑에 n 또는 r의 값을 구하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n 퍼미테이션이니까 n, n-1 이렇게 계산. 하나 줄어든 거. 이게 5n이라는 얘기야. 그쵸? 그럼 2차 방정식 풀라는 얘기지? 전개해봤더니 n제곱 마이너스 n은 5n. 넘기면 n제곱 마이너스 6n이 0. 따라서 n은 0하고 6. 이렇게 되겠죠? 근데 n은 뭐 해야 돼? 0일 수 있습니까? n이? 없죠? 그러니까 6. 얘는 n 퍼미테이션 3이 어떻게 되는 거야? n, n-1, n-2. 이게 n 퍼미테이션 3이죠? 그치? n 플러스 2 퍼미테이션 3이라는 것은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이거죠? 하나씩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3번 해라. 그러면 얘와 얘의 b가 이거다 이거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내항이 이렇게 곱한 게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에 12한 거하고 이거에 5배 한 거하고 같다. 이 3차 방정식 풀란 얘기지? 그러면 n은 어차피 뭐보다는 0보다는 클 거니까 0은 아닐 거니까 양분을 하고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까? 5 퍼미테이션 R이 60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5부터 해서 4부터 해서 얼마까지 내려와야 60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6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보이니까 얘는 좀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어. 5, 4, 20, 그 다음에 3이니까 요거까지 겼겠지. 62. 그럼 이게 3번이니까 이게 3이겠지만 만약에 이 숫자가 굉장히 커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면은 계산하기 힘든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얘를 다 팩토리얼로 바꿔버리죠. 팩토리얼로 이렇게 5 퍼미테이션 r을 5 팩토리얼 분의 r 얼마? 5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도 된다. 이렇게 놓고 생각해도 된다. 이게 60 되려면 이게 얼마야? 5, 4, 3, 2, 1인데 얼마여야? 5, 4, 3까지 60이잖아. 그러니까 2, 1이야. 그러니까 얘가 2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뭐 2가 되려면 r이 얼마야 돼? 3 돼야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얘기. 자, 이런 거 이렇게 되고요. 그냥 12번으로 바로 갈게요. 11번 그냥 넘어가고 예전에 다 해준 거니까 5명의 학생이 일렬로 세우는 거 5팩토리얼 더 얘기 안 할게요. 5팩토리얼 얼마인지 모르는 친구는 없을 테니까 50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 한 명씩 선출한대. 그럼 반장 뽑는 가지수 몇 가지야? 50가지죠? 50명 중에 하나니까 부반장은 반장 뽑았으니까 49죠? 결과적으로 이게 뭐야? 50 퍼미테이션이죠. 그치? 남자 여자 각각 교대로 5명을 세우는 방법. 이게 무슨 순열이야? 예전에 교대 순열. 그치?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남자 5명 먼저 세워 일렬로 5팩토리얼. 여자도 일렬로 세워 5팩토리얼. 그쵸? 그럼 어떻게 하랬죠? 곱하기 2 해야 된다고 했지. 왜? 남자 여자의 사람 수가 같으면 곱하기 2하고 남자 여자의 사람 수가 다르면 그냥 순열로 나타나면 된다고 했어. 그치? 다솜이 얘기를 해준 거야. 이것도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엔 남자 4명,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다음을 봐라. 여자 3명이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 그럼 여자 3명을 한 명으로 보라고 했지? 그럼 남자 4명하고 여자 1명이니까
5팩토리얼. 그다음에 여자들끼리 서로 바뀌는 가지수 3팩토리얼. 끝이죠? 그럼 여자끼리 이유 따지 않는 경우는 남자 먼저 4명을 세우고요. 4팩토리얼. 그치? 남자 4명을 세운 다음에 몇 개의 틈이 나옵니까? 5개의 틈이 나오죠? 이 5개의 틈에다 여자 3명을 끼워 넣으면 돼. 얼마? 5 퍼미테이션 3. 이렇게 곱하면 된다 그랬죠?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세우면 되니까 여자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끝. 그래서 그렇게 기호만 쓰고 물론 답을 쓸 때는 다 계산해서 써야 되겠지만 기호만 그렇게 써서 어떻게 된다는 거 정도만 알면 끝이죠. 나머지는. 자, 이번에 필수예제 14번 볼게. 자, 트라이앵글 의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경우를 쓰거라. T가 맨 처음에 그 다음에 L이 맨 마지막으로. 자, T와 L의 순서가 이미 정해져 버린 거죠. 그럼 얘네들은 뭐 선택권이 없는 거죠. T하고 L은 무조건 맨 끝에 와야 돼. 그럼 T 빼고 L 빼버려. 얘네들이 어차피 안 끝에서 해야 되니까. 맨 처음이고 맨 끝에서 해야 되니까. 그치? 그럼 나머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서로 다 다른 문제잖아. 그치? 그 6개를 여기에다가 나열하면 되는 거죠? 얼마? 6팩토리얼. 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 그러면 자, 생각해봐. T하고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와야 된대. 그럼 이 2개의 문자를 선택해야 되겠지? 선택해야죠? 그러면 T하고 A 빼고 T하고 A 빼고 T하고 A 빼고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잖아. 그러면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들어갈 2개를 선택해서 여기다 나열해야죠.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맞니? 됐지? 곱하기 T하고 A가 바뀔 수 있죠. T하고 A 바뀔 수 있지? 두 가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한 덩어리인 거야.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돼.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돼. 그러면 이제 남은 거 몇 개 남았어? T, A하고 2개 뭐 선택됐다고 쳐. 그럼 남은 게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얘가 한 덩어리잖아. 걔네들이 이제 움직여야 되죠. 나열돼야 되죠. 얘는 한 덩어리 이웃해야 되고 나머지 4개의 문자가 남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게 몇 개? 5개가 나열되니까 5팩토리얼. 이거 계산해야죠. 이해됩니까? 무슨 의미지?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먼저 TA를 사이에 두고 2개가 먼저 전체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나열돼야 되니까 이거. 그 다음에 TA가 바뀔 수 있잖아. 여기서 T가 먼저 나온다, A가 먼저 나온다 이런 말 없잖아. 그러니까 AT일 수도 있고 TA일 수도 있으니까 2팩토리얼. 그렇죠? 그 다음에 얘 자체가 통째로 이렇게 있고 4개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통째 4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총 5개의 문자가 나열되는 방법. 5팩토리얼이죠? 자, 그 다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래요. 자음이 뭐야? 여기서 T, R, 그 다음에 N, G, L. 그리고 모음은 I, A, E. 그죠?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라는 얘기는 전체 나열되는 것 중에서 뭐 빼면 됩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둘 끝에가 적어도 하나가 자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양 끝에 중에서 하나가 적어도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럼 둘 다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면 되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자음이겠지. 그러면 둘 다 모음이 오는 경우 전체가 나열될 수 있는 것은 8팩토리얼이고요. 그래서 둘 다 모음이 오는 경우는 3개 중에서 2개잖아. 3개 중에서 2개가 나열되는 거예요. 그치? 3 퍼미테이션 2 이러면 되죠? 뭐 IA가 되든 EA가 되든 뭐 될 거 아니야. 나머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뭔지 모르지만 2개 썼을 것이고 6개. 이렇게 나열되는 것을 빼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둘 다 모음이 오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면 되겠다. 끝이야.
자, 선생님이 다 얘기한 거죠, 지금. 그치? 다음. 자, 숫자 놀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사전식별법까지만. 자, 숫자 놀이. 정수의 개수 몇 개? 4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정수의 개수. 이 중에서.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니까 맨 앞에 0 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0 빼고 나머지 다 올 수 있단 말이야. 몇 가지? 5가지. 맞죠? 그럼 뭐가 왔다 쳐? 얘가 왔다고 쳐. 그럼 이제 0 와도 되죠? 몇 가지? 5가지. 그럼 얘가 왔다고 쳐. 몇 가지? 4가지,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이 모두 있어야 결정되는 거니까 답고. 됐니? 답이 이거죠. 짝수의 개수. 짝수가 되려면 뭐만 알면 돼요? 끝에가 짝수면 되는 거죠? 얘부터 먼저 결정해. 자, 끝에가 짝수가 오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하나는 0이 있기 때문에 끝에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걸로 짝수되는 경우 구분을 해야 돼. 왜? 0이 여기 오면 맨 앞자리가 0이 절대 올 수 없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2나 4 이런 게 오면 맨 앞자리에 0이 갈 수도 있잖아. 0이 가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처음에가 0이 오는 경우라면 0이 오면 0이 왔어 벌써. 그럼 0은 이미 쓴 거야. 그러면 여기에 맨 앞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1, 2, 3, 4, 5 중이니까 5, 4, 3. 맞습니까? 얘는 0으로 결정됐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5, 4, 20, 2, 3은 60. 60개. 플러스죠? 이런 경우도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5는 없고. 이번에는 짝수가 되려면 끝에가 2하고 4면 되죠? 2하고 4면 되죠?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끝에 2가지. 그렇죠? 그럼 2가 왔다고 쳐. 그럼 맨 앞자리에 0이 못 오고 2도 못 오는 거 아니야. 그치? 0도 못 오고 2도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총 몇 가지? 4가지. 여기는 뭐 얘가 왔다고 쳐. 4가지,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 이거지? 왜? 여기가 2가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얼마? 4, 4, 16. 6. 6, 6에 36. 6은 6. 96. 더하면 답이죠? 그치? 4의 배수의 개수 그랬어요. 4의 배수. 4의 배수 어떻게 합니까? 4의 배수인지는. 4의 배수의 개수. 어? 그러니까 이런 거 풀려면 그러니까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배수 판별법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알고 있어야죠. 배수 판별법이 뭐였어요? 2의 배수, 4의 배수, 8의 배수 이런 것들은 규칙이 똑같아요. 2의 배수는 끝에 한 자리가 0이거나 2의 배수. 오케이? 배수 판별법이.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가 0이거나 4의 배수. 8의 배수는 끝에 세 자리가 세 자리가 000이거나 8의 배수. 오케이? 이게 배수 판별법이야. 그러면 3의 배수, 9의 배수 이게 똑같죠?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 패턴이 똑같단 말이야.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알 것이고, 그죠? 6의 배수는 2하고 3의 곱이니까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도 만족하는 거. 이게 6의 배수죠? 이런 게 배수 판별법 아니야. 그러니까 4의 배수의 개수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이 2개가 4의 배수여야 돼. 이 끝에 두 자리가. 그러면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 될 수 있는 게 뭐뭐 있니? 뭐뭐 있어? 일단은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0, 4. 제일 작은 것부터. 더 이상 없지. 0으로 시작해서 하는 것은. 그 다음 12도 있고 16은 안 되잖아. 그치? 12. 그치? 그 다음에 20, 24. 그쵸? 4의 배수. 그 다음 30으로 되는 거 있어 없어? 20도. 그래 20.
20, 24. 그 다음에 32. 더 없지? 그 다음에 40. 되죠? 그 다음 44는 안 되고. 그죠?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52. 그죠? 더 있어 없어? 이게 다 4의 배수 되는 것들이요. 얘네들이 되면.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구분을 뭘로 해놔야 될까? 어떻게로 구분을 할까? 영사하고 2형하고 4형을 하나로 보고. 족속이 비슷하잖아. 그 다음 왜? 0이 쓰인 것들. 왜냐면 이 맨 앞자리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1, 2하고 2, 4하고 3, 2하고 5, 2하고 같은 종류로. 자, 이제 갑니다. 영사나 2형이나 4형이나 쓰였다 라고 할게요. 그럼 이 앞에 몇 가지야?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영사 쓰였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치?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4, 3, 12. 12가지죠? 여기는 영사가 무조건 되니까. 이런 12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놈이 몇 개 있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죠. 맞니? 플러스. 이번에는 1, 2 같은 족속을 볼게요. 1, 2 같이. 이런 놈. 이런 놈은 어떻게 되냐? 맨 앞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1, 2는 이미 쓰였고 0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세 가지죠? 그치? 여기도 세 가지지? 이번에 0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얼마? 9가지. 이렇게 된 놈은 9가지라고 나올 수 있는 게. 9가지인데 이게 몇 개 있어? 이런 놈이 둘, 셋, 네가 있지? 얼마? 36가지. 여기도 몇 가야? 36. 더하면 72가지. 그래서 4의 배수는 72가지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차근차근 따져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2가지죠? 그치? 이런 거다. 자, 사전식 배열법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노가다성 순열이라고 했죠? 그치? 노가다성 경우의 수다. 그래서 얘네들을 한 번씩 사용해서 얘가 몇 번째 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얘가 몇 번째 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A로 시작하는 놈이 있을 것이고 B로 시작하는 놈이 있을 거고 얘는 C로 시작하는 놈이잖아. 그러면 A로 시작하는 놈에서는 당연히 B, C, D 2까지죠. 4개가 나올 것이고 또 여기에서 3개로 분류되고 얘 2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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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총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 곱하기 3가지도 곱하기 2가지니까 얼마? 4, 3, 12 12 곱하기 2니까 24개가 나오죠. 그래서. 맞습니까? 그러면 B로 시작하는 것도 24개 나오겠지. 그럼 벌써 여기까지 몇 개? 48번째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C로 해서 이제 C 나오면 얼마? A, B, C, D, E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다시 3개 나올 거고 얘도 3개 나올 거고 얘가 A2니까 C2니까 3개 나올 것이고 얘가 3개 나올 건데 여기서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몇 번째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다시 얘가 2개, 2개, 2개 하면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개인지 세고 그다음에 C에서 C2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직접 세봐야 돼요. 따져보면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것이 이제 사전식 배열법이라는 얘기죠. 그쵸?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RPM에서 경우의 수는 화요일까지 해와야 돼. 경우의 수 확률 전까지는 최대한 해갖고 와야 돼요. 물론 다음 시간에 이제 개념 설명할 때 뭐 뒤에 이제 나오는 원순열이라든가 이거 다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쭉 풀어보기는 할 건데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 얘기는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확률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